형편이 좋지 않은 형님은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지요. 20년을 밤잠 줄여가며 봉제사를 혼자 도맡아온 큰 며느리. 시어머니에게는 종 부리듯 호통을 맞고 시아버지에게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며 버텨왔습니다. 헌데 그 며느리가 적어둔 살림장부를 남편이 펼치는 순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이 장부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사연이 적혀 있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 깊은 골짜기에 이 진사라 불리는 양반이 종갓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던 집안이었으나 이 진사는 학문보다 체면을 더 높이 사는 사람이었으니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한쪽으로만 쏠려 훗날 크나큰 화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아이고, 손목이 끊어지는구나. 이 한마디는 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충청도 홍주 이 진사댁 큰 며느리 분이가 어둠도 채 거치지 않은 새벽녘 부엌 아궁이 앞에서 혼자 중얼거린 소리였답니다.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느라 연신 부직갱이를 휘두르는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헝겊이 칭칭 감겨 있었고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등잔불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날은 시아버지의 기제사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이 진사댁은 사대봉사를 철저히 지키는 종갓집이었으니 한 해에 기제사만 9차례, 거기에 설과 추석의 차례까지 더하면 분이가 부엌에 매달리지 않는 달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 모든 음식을 20년 가까이 혼자 도맡아 온 사람이 바로 분이었지요. 분이의 친정은 본래 양반가였으나 아버지 강 훈장이 과거에 번번이 낙방한 끝에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뜨면서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운 덕에 천자문은 물론 셈에도 밝았으나 시집 올 때 변변한 혼수 하나 갖추지 못하여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궁색한 선비 집안 딸이라며 대놓고 흉을 보았지요. 그 손가락질이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으니 분이의 등 뒤에는 늘 가시방석이 깔려있는 셈이었답니다. 삼색 나물에 오색전, 탕과 젓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재래 음식을 어젯밤부터 밤을 새워 혼자 준비한 탓에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올랐고 손목에서는 쥐가 나듯 저린 통증이 쉴 새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이가 저린 손목을 주무르며 잠시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는 순간 눈앞이 빙그르르 돌기 시작하였지요. 부뚜막 턱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허공만 헛되이 움켜쥐었고 분이의 몸은 차가운 부엌바닥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답니다. 부직갱이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아궁이 위 솥뚜껑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갈랐으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넓은 종갓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랑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성칠이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으나 이불은 차갑게 식어 접힌 채 아내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지요. 또 부엌인가 싶어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는데 마루에 나서는 순간 부엌 쪽에서 무언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성칠의 걸음이 빨라졌고 부엌문을 벌컥 열어젖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답니다. 한쪽 손은 부뚜막 쪽으로 뻗은 채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아궁이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부인, 왜 그러시오? 성칠은 급히 아궁이 불부터 정리하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볼을 두드렸는데
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남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부인, 괜찮소? 성칠의 다급한 물음에 분이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저 왜 바닥에 있지요? 아이고, 솥에 탕이 올라가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이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성칠이 단호하게 아내의 어깨를 눌렀답니다. 안 돼요. 일단 방으로 들어갑시다.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 하였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재래 음식을 남의 손에 맡긴 적이 없는 분이었기에 쓰러진 몸을 이끌고서라도 부엌을 지키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웠고 끝내 남편의 부축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성칠은 아내를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없었으나 손발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혼인초에 비해 눈에 띄게 앙상해진 손목이 가슴을 저미는 듯 아팠답니다. 손목에 감긴 낡은 헝겊을 풀어보니 손등이 퉁퉁 부어올라 시퍼런 빛을 띠고 있었지요. 잠깐만 누워 계시오. 찬물에 적신 헝겊이라도 데어드리리다. 성칠은 아내의 서랍장을 조용히 열어 깨끗한 헝겊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더듬더듬 서랍을 뒤지는데 손끝에 딱딱하고 낯선 감촉이 걸렸으니 그것은 헝겊이 아니라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장부였지요. 혼인하고 20년 가까이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기에 성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등잔불 가까이 장부를 가져갔답니다. 겉표지에는 살림장부라는 4글자가 분이의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고 양반과 며느리가 살림을 기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이처럼 두껍고 빼곡한 장부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장부를 훔쳐보는 것 같은 묘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지요. 첫 장에는 쌀서말, 콩 한 돼, 들기름 반 되라는 살림 기록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여백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2월 기재사, 오늘도 손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성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서방님께 살짝 말씀드렸더니 찬물이라도 데워 보시오 하시고는 이내 잊으셨다. 시어머님께서는 며느리 손목 아픈 것은 살림 배우는 값이라 하셨다. 아픈데 정말 아픈데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손목보다 더 시리고 아프다. 글씨는 또박또박 정성스러웠으나 군데군데 먹물이 번진 자국이 있었으니 그것은 글을 쓰다 말고 떨어뜨린 눈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성칠은 숨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자신이 건넨 찬물 한 사발이 떠올랐으나 그때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지요. 성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랫목에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잠결에도 찡그린 미간이 풀리지 않았고 눈가에는 미처 닦지 못한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장부를 덮으려다 말고 성칠은 다시 다음 장을 넘겼는데 거기에도 살림 기록 옆 여백마다 아내의 속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니 이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20년 세월을 홀로 삼킨 한 여인의 피눈물 같은 기록이었던 것이었지요. 사랑방 쪽에서 새벽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성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안방에서 그는 아내의 장부를 넘기며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비로소 마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장부의 한가운데에는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으니
그것은 3년 전 의원이 적어준 진맥서였답니다. 성칠은 떨리는 손으로 진맥서를 펼쳤고 거기에 적힌 글귀를 읽는 순간 손에 든 장부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목 힘줄의 적체가 심하여 쥐는 힘이 크게 쇠하였으며 전신의 기력이 허하고 잠이 모자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임. 최소 보름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함.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시아버지 생신과 추석이 겹쳤던 해였고 분이가 보름 내내 밤잠을 줄여가며 음식을 준비했던 때였지요. 진맥서 아래에는 분이의 글씨가 적혀 있었답니다. 의원께서 당분간 손목을 절대 쓰지 말라 하셨지만 다음 주가 시아버님 생신이다. 서방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 여쭤볼까 하시기에 괜찮다 하였다. 여쭈어봤자 잔소리만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던진 어머님께 여쭤볼까라는 그 한마디가 아내에게 얼마나 막막하게 들렸을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자 5월의 기록이 나왔고 시어머니 생신 때의 일이었지요. 새벽 인시부터 음식을 준비하였다. 잡채, 전이어, 탕 3가지에 나물 5가지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었다. 작은 동서 옥선이는 5시쯤 늦지막이 와서 비단 치마 한 벌을 내밀었다. 시어머님께서는 치마를 보시더니 우리 옥선이는 어쩌면 이리 마음 씀씀이가 곱냐며 한바탕 웃으셨다.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셨다. 글씨가 갈수록 흐트러지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분명 울면서 쓴 것이었지요. 나중에 친척 어른들이 잡채가 맛있다고 하시니까 시어머님께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했다고 하셨다. 내가 한 것인데, 내가 다 한 것인데. 성칠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고 명치 끝이 뜨겁게 달아올랐답니다. 이 장부에는 아직 넘기지 않은 페이지가 한참이나 남아 있었으니 20년이라는 세월이 품고 있는 한의 깊이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창 밖으로 먼 산등성이 넘어가 희끗하게 물들기 시작했으나 성칠은 장부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고 그의 머릿속에는 엊그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캐낸 산삼한 뿌리가 떠올랐습니다. 약재상에 가져가면 수백 냥은 받을 수 있을 큰 삶이었으나 이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안방 들보 뒤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성칠은 본래 이번 기제사 자리에서 온 가족이 모인 앞에서 산삼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답니다. 부모님께 약재를 올리고 아우인 성혼의 형편도 보태주며 무엇보다 분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재래 부담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꺼낼 참이었지요. 하지만 손에 들린 장부가 그 순한 다짐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이 장부를 읽고도 여전히 조용히 돈만 나누면 될 일인지 아니면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을 소리내어 말해야 하는 것인지 성칠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어지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분이가 가느다란 신음을 내며 뒤척였고 성칠은 재빨리 장부를 서랍에 도로 넣고 아내의 곁에 앉았답니다. 분이가 눈을 뜨더니 창 밖의 여명을 보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벌써 날이 밝았습니까? 나물도 아직 안 묻혔는데. 누워 계시오. 성칠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묻어 있어 분이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으나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의 눈가가 유난히 붉어 보이는 것이 못내 신경 쓰였답니다. 서방님, 오늘 기제사인데 어머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소. 부인은 쉬시오. 분이는 남편의 표정을 읽으려 했으나 성칠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았는데
아직 손이 가야 할 음식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고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지요. 성칠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쪽으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찌르듯 스쳤으나 그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애는 것은 장부에 적혀 있던 아내의 글귀였답니다. 성칠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장부 어딘가에 적혀 있었을 또 다른 글귀들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아직 읽지 못한 그 수많은 페이지들이 마치 분이의 20년 세월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오늘은 온 집안이 모이는 기제사 날. 작은 며느리 옥선이도 시어머니 최씨 부인도 시아버지 이진사도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성칠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 속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성칠은 사랑채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내가 밤새 혼자 준비하다 쓰러진 부엌이었기에 그 어둡고 기름진 아궁이 앞에 서는 것이 평생 처음이었으나 장부에 적힌 아내의 글귀가 발목을 붙잡아 사랑채 쪽으로 갈 수가 없었지요. 아궁이에는 불씨가 겨우 살아있었고 솥 안에서는 밤새 올려놓았던 탕이 식어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성칠은 서툰 손으로 부직갱이를 집어 불씨를 헤치며 장작을 밀어 넣었는데 불이 일지 않아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바람에 눈이 메어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연기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성칠 자신도 알 수 없었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분이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나물 바구니가 3개나 놓여 있었고 도마 위에는 전 부칠 재료가 반쯤 썰린 채 칼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젯밤부터 혼자 했단 말인가. 성칠은 산더미처럼 쌓인 재래 음식 재료를 둘러보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두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장부를 읽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삼색 나무를 묻히려 시금치를 들었으나 데치는 것부터 막막하여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안방에서 분이의 기침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답니다. 성칠이 안방으로 달려가니 분이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려 하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였으나 눈빛만은 다급하게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부인, 아직 일어나면 안 돼요. 서방님, 나물이 시들기 전에 무쳐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합니다. 해가 높이 뜨면 어머님이 부엌부터 살피실 텐데 아직 손도 못 댄 것이 태반이지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아픔보다 조바심이 더 크게 묻어 있었으니 시집 온 날부터 단 한 번도 재래 음식을 허투루 한 적이 없는 분이었기에 쓰러진 몸을 이끌고서라도 부엌을 지키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칠은 아내의 어깨를 다시 눌러 눕히려 하였으나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었고 어머님께 또 잔소리를 들으면 서방님께 불똥이 튀지요. 제가 천천히 하겠사오니 부엌에는 오지 마셔요. 그 말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그 오랜 나날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체념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요. 분이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있는 힘을 주며 부엌으로 향하였고 성칠이 부축하려 손을 뻗었으나 분이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혼자 걸어갔는데 마루를 지날 때 한쪽 무릎이 꺾이듯 휘청거린 것을 성칠은 놓치지 않았고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내렸답니다. 부엌에 당도한 분이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성칠이 넣어놓은 장작을 다시 고르게 밀어 넣었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직갱이를 움직여 단번에 불길을 살려냈습니다. 솥이 달궈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물 바구니를 끌어당겨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를 능숙하게 가려내기 시작했는데 아궁이 불빛에 비친 분이의 손목에는
어젯밤 감겨있던 헝겊이 풀려 시퍼런 부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성칠은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장부에 적혀있던 글귀가 다시 머릿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칠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부엌을 빠져나와 사랑채로 향하였는데 들보 뒤에 손을 넣어 보자기에 싼 산삼을 꺼내 품에 넣었고 그것을 가슴에 품는 순간 마음이 한 뼘쯤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장부를 읽은 뒤로 뼛속까지 알고 있었으나 이 산삼이 오늘 밤 어떤 쓸모를 갖게 될지는 아직 성칠 자신도 그려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수레바퀴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일찍 도착한 것은 아우 성운의 식구들이었지요. 대문이 벌컥 열리며 비단 두루마기를 말끔히 차려입은 성우가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채색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은 작은 며느리 옥선이가 하인을 대동하고 마당으로 들어왔답니다. 옥선이의 친정은 홍주 읍내에서 소금 장사로 이름난 부잣집이었으니 시집올 때부터 혼수가 달구지에 넘쳤고 명절 때마다 비단이며 약과며 값비싼 선물을 들고 와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는 데는 빠지는 법이 없는 며느리였지요. 옥선이는 마당을 둘러보며 코끝을 찡긋거렸습니다. 부엌에서 벌써 연기가 나네요. 형님이 또 새벽부터 고생이시구먼. 말투에는 안쓰러움이 묻어있는 듯 했으나 그 안에 깔린 얇은 우월감을 성칠은 놓치지 않았고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귀에 거슬렸답니다. 옥선이는 들고 온 보자기를 풀어 한눈에도 감나가 보이는 한약재 꾸러미와 생과일 한 광주리를 꺼내 놓았고 성호는 안채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소란에 안방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백발을 곱게 빗어 올리고 겹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최 씨 부인은 양반과 종부다운 위엄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갖추고 있었으나 그 매서운 눈빛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엌이었답니다. 큰 며느리는 어디 있는 게냐?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닌 독백 같은 한마디였으나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어깨가 일제히 움츠러들었고 성칠의 등줄기에도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분이가 다급히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뛰쳐나왔지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분이의 절에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아래로 내려 며느리를 훑어보았는데 부은 눈두덩이와 창백한 얼굴빛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먼저 부엌 쪽을 살피며 콧등에 주름을 잡았답니다. 아직도 음식이 덜 된 것이냐? 기제사가 오늘 해시인데 나물도 못 무쳤다면 대체 밤새 무엇을 한 게냐? 분이는 고개를 더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고 어젯밤 쓰러져 의식을 잃었던 일은 입 밖에 꺼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진시 전에는 반드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진시 전이 아니라 묘시에 끝났어야 할 일이다. 너 하나 믿고 있는 이 종갓집이 남들 보기에 꼴이 무엇이 되겠느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질책 이상의 차가움이 서려 있었고 분이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예, 서둘겠사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부엌으로 사라졌지요. 옥선이는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가져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친정에서 한약재를 보내왔사옵니다. 올봄 한양에서 내려온 귀한 약재라 하였사온데 어머님 기력에 보탬이 될까 하여 가져왔사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기색이 번졌답니다. 이 아이는 올 때마다 빈손이 아니구나. 고맙다 며느라. 정겹게 부르며 맞아주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분이에게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달랐으나 그 차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지요.
이 진사는 사랑채에서 손자들의 재롱을 받으며 기제사 준비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다만 대청마루에 나와 작은 며느리가 가져온 한약재를 보더니 옥선이 친정은 역시 알뜰하구먼 하고는 다시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칠은 이 풍경을 마루 끝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장면이었으나 장부에 적힌 분이의 글귀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탓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이를 꾹꾹 눌러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었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며 부엌은 점점 더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이는 한쪽 손목에 헝겊을 다시 감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며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아궁이 앞에 서서 전을 뒤집는 분이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턱 끝에서 지글거리는 기름판 위로 똑똑 떨어졌지요. 옥선이는 부엌 문턱에 잠시 서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형님,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하고는 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당 쪽 평상으로 돌아가 부채를 붙이며 성우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묵묵히 전을 붙였고 시집살이 세월 내내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이 와 닿은 적이 없었기에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분이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낮이 되자 재래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분이는 재상에 올릴 음식을 차례대로 접시에 담아 대청마루로 날랐답니다. 삼색나물에 녹두전, 배추전, 동태전이며 쇠고기젓과 탕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들고 오르내리자니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시야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마루 위에서 음식을 받아 정리하던 최 씨 부인은 접시 하나를 들어 올려 꼼꼼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적은 왜 이리 빛깔이 고르지 못하느냐? 불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이지.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적을 붙이느라 새벽 인시부터 아궁이 앞에서 서 있었다는 사실은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였답니다. 옥선이가 마루 위로 올라와 음식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척 말했지요. 어머님, 올해도 재상이 참 풍성하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니 해마다 격이 다르십니다. 최 씨 부인은 옥선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종갓집 채통은 이래야 하느니라 하고 대꾸했고 분이가 새벽부터 밤새 혼자 만든 음식이 시어머니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자연스럽게 둔갑하는 순간 분이는 마루 아래에서 빈 쟁반을 든 채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으나 입술을 꼭 다문 채 몸을 돌려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부에 적혀있던 글귀가 바로 이 장면이었다는 것을 성칠은 비로소 깨달았고 그 먹물 번진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려 성칠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어야 했답니다. 기제사 시각이 다가오자 온 식구가 대청마루에 모였고 이 진사가 상좌에 앉고 최 씨 부인이 그 옆에 자리를 잡았으며 성우와 옥선이가 나란히 앉았고 성칠과 분이가 아래쪽에 섰지요.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워지자 대청마루에 장엄한 고요가 내려앉았는데 분이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으며 재상 앞에 서 있었고 이마에는 부엌의 열기와 피로가 뒤섞인 땀이 촘촘히 맺혀 있었습니다. 이 진사가 충문을 읽고 절을 올리는 동안 분이는 뒤쪽에서 재상의 음식의 위치를 살피며 혹시라도 잘못 놓인 것이 없는지 노심초사하였는데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조바심이야말로 반평생 가까이 분이가 홀로 짊어져 온 무게의 한 조각이었답니다. 제례가 끝나고 음복상이 차려지자 분위기가 풀어지기 시작하였고 이 진사가 잔을 들며 입을 열었지요. 올해도 재상이 한결같이 깔끔하구나.
우리 종갓집 체면이 이 정도는 돼야지. 최 씨 부인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일러두었사옵니다. 나물은 3번 헹궈야 하고 적은 2번 구워야 한다고요. 분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으나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성칠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보며 명치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옥선이가 가져온 과일을 음복상에 올리며 분위기를 띄웠지요. 시아버님, 이 배는 친정에서 봄접에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기제사에 올리면 좋겠다 하여 가져왔사옵니다. 이 진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옥선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 옆에서 분이가 밤새 만든 20가지 음식은 마치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자리 끝에 앉아 음복상의 한 귀퉁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래된 체념만이 서려 있었답니다. 성칠은 그런 아내의 옆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떨구었고 품속에 넣어둔 산삼이 떠올랐으나 지금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술잔만 연거푸 비우고 있었습니다. 음복이 끝나고 접시를 거두는 것은 당연히 분이의 몫이었지요. 20가지가 넘는 그릇을 마루에서 부엌으로 나르느라 분이는 10번 넘게 오르내려야 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서 한쪽 발이 헛디딜 뻔하였으나 이를 악물고 쟁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옥선이는 대청마루에서 시어머니와 다과를 나누며 한양 소식과 친정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고 성우는 아버지와 사랑채에서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분이가 부엌과 마루를 10차례나 오가는 동안 손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이 집의 풍경이었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분이는 잠시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더 심해져 젓가락 하나 쥐기도 버거웠고 뒷골이 쪼개지듯 아파 눈앞이 노랗게 번졌지요. 그때 대청마루 쪽에서 옥선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는데 웃음기를 머금은 그 소리가 분이의 귓가에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엌에 들어가 거들겠다 여쭈었건만 형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며 괜찮다 하셨사옵니다. 워낙 혼자 하시는 것에 익숙하신 분이라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벽에 기댄 채 눈을 떴습니다. 거들겠다 물어봤다는 그 한마디가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문턱에 서서 한마디 던지고 곧바로 돌아선 것을 분이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분이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다. 너는 이런 굳은 일에 손버릴 필요 없느니라. 옥선이는 시어머니의 말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으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분이는 보지 못했고 다만 시어머니의 마음 편하다라는 말이 가슴에 못이 박히듯 깊이 들어와 숨이 턱 막혔답니다. 그때 성우가 사랑채에서 나와 대청마루로 올라왔고 손에는 이 진사가 건넨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는데 한양에 있는 친척 어른이 보내온 것이라며 최 씨 부인에게 올렸지요. 최 씨 부인이 편지를 읽더니 미간에 주름이 잡히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 큰 집에서 가을 시제에 쓸 비용을 나누자는구나. 종갓집이라고 우리만 짊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당연한 일이나 요즘 들어 살림이 빠듯하여 걱정이로구다. 그 말에 옥선이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그 비용이라면 제 친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사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거절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내 친정이 아니었으면 이 종갓집이 벌써 기울었을 게다 하며 옥선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분이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마루 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루로 올라서려는 순간 옥선이의 다음 말이 귓전을 때렸으니 그것은 분이의 20년 세월을 단 한 문장으로 짓밟는 말이었지요. 어머님, 돈은 저희가 대고 형편이 좋지 않은 형님은 몸으로 때우면 그만입니다. 옥선이는 웃음기를 머금은 채 가볍게 말했고 최 씨 부인은 옥선이의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으나 부정하지도 않았으니 침묵이 곧 동의라는 것을 분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분이의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루 위에 올라서지 못한 채 계단 아래에 멈춰선 분이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형님은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켜온 모든 것 위에 마지막 무거운 돌 하나를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떨어진 행주를 줍지도 못한 채 몸을 돌려 부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아무도 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분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소리내어 울면 들킬 것이 두려웠기에 어깨만 가늘게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는데 그 모습이 오래전 시집오던 날 낯선 부엌에서 처음 울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답니다. 분이의 머릿속에는 장부에 적어두었던 수많은 밤들이 스쳐 지나갔고 새벽마다 홀로 일어나 아궁이 불을 피우던 밤,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도 약 한 첩 쓰지 못하던 밤, 내가 만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자기 것으로 돌리는 것을 속으로만 울며 적어 내려가던 밤, 그 모든 밤이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한마디 안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루 위의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분이의 남편인 성칠이었답니다. 마루 끝에 서서 옥선이의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성칠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지며 두 손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쥐어졌지요. 형편이 좋지 않은 형님이라는 그 표현이 장부에 적혀있던 아내의 오랜 기억들과 포개지자 성칠은 더 이상 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성칠은 곧바로 터뜨리지 않았답니다. 순한 성정 탓이 아니라 무턱대고 소리를 지른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긴 세월 동안 어머니 앞에서 입 다물며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칠은 두 주먹을 떨며 안방으로 향하여 서랍을 열어 분이의 살림 장부를 꺼내었고 등잔불 아래 아직 읽지 못한 페이지를 열기 시작했지요. 장부의 한가운데쯤에는 3년 전 추석 무렵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송편을 빚었다. 쌀 5대, 깨소 넣고 밤 안 돼. 새벽 축시부터 시작하여 사시가 되어서야 겨우 마쳤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져 송편 모양이 고르지 못했는데 시어머님께서 이것이 종갓집 솜씨냐며 상을 뒤엎으셨다. 엎어진 송편을 마당에서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아프고 서럽고 억울한데 이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이 장부밖에 없다. 한 장을 더 넘기자 지난해 봄의 기록이 나왔지요. 오늘 동서 옥선이가 찾아왔다. 비단 치마를 들고 와서 시어머님께 올리니 시어머님께서 우리 옥선이가 와야 집안에 빛이 난다 하셨다.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리던 내 손이 그만 멈추어 버렸다. 오랜 세월을 밤낮으로 이 부엌에 매달렸건만 내가 이 집안의 빛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빛은커녕 그림자도 되지 못하였다. 글씨가 갈수록 흐트러지더니 마지막 줄은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방님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으나 서방님은 어머님 앞에서는 숨소리도 못 내시는 분이니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부엌인 것 같다. 성칠은 장부를 덮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가슴 한복판에 대못처럼 박혀 숨을 쉴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성칠은 자신이 그 긴 나날 동안 아내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장부 위에 적힌 먹물과 눈물 자국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었으니 찬물이라도 데워 보시오 하고 이내 잊어버린 남편, 어머님께 여쭤볼까 한마디로 책임을 미루던 남편, 아내가 쓰러져도 아침죽 타령부터 하는 부엌을 지키게 내버려둔 남편,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성칠은 장부를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 손에는 장부를 다른 한 손에는 산삼을 들었는데 두 손의 무게가 사뭇 달랐으되 장부 쪽이 비교할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지요. 성칠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여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와 옥선이가 여전히 다과를 나누며 앉아 있었으며 사랑채에서는 이 진사와 성호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헌데 성칠의 발걸음이 대청마루를 향하다가 멈추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발길을 부엌으로 돌린 성칠이 부엌 문을 열자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소리는 나지 않았고 손에는 깨진 접시 조각이 들려 있었답니다. 그릇을 닦다가 손에서 놓친 모양이었는데 깨진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으나 분이는 그것을 닦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부인. 성칠이 부르자 분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급히 피 묻은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왜 오셨습니까? 부엌에는 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 손에서 피가 나고 있소.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있는 일이지요. 늘 있는 일이라는 그 한마디가 성칠의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찔렀으나 분이는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몸을 돌려 깨진 조각을 주워 담으려 했답니다. 성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부인의 손목을 잡아 깨진 조각을 빼앗고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베인 손가락을 감싸주었지요. 분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보았고 혼인하고 20해 가까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자기 옷을 찢어 아내의 상처를 감싸주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답니다. 서방님, 옷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옷은 기우면 돼요. 부인 손은 기불 수가 없잖소.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핑 돌았으나 꾹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우는 모습을 들키면 시어머니에게 또 잔소리를 듣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남편이었기에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요. 성칠은 아내의 손을 감싸 쥔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저녁에 할 말이 있소. 온 식구가 모이는 자리에서 꺼낼 이야기가 있으니 부인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분이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평소에 순하고 무른 눈빛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단단하게 마음먹은 것이 있는 사람의 눈이었으나 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떨림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결의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고 긴 세월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이기에 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불안한 마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지요. 부엌을 나온 성칠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석양빛이 기와지붕 너머로 길게 드리워져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성칠의 발밑까지 늘어져 있었고 그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 성칠의 어깨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장부 한 권의 무게가 그리고 아직 읽지 못한 수많은 페이지의 무게가 한꺼번에 올라타고 있었답니다.
성칠은 사랑채 앞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서산으로 기우는 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성칠의 눈가를 물들이며 번져나갔지요. 오늘 밤 이 집안에 20년 동안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말이 비로소 소리를 내게 될 것이었으나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는 성칠 자신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안방 서랍 속 낡은 장부가, 그 안에 끼워진 진맥서가, 그리고 들보 뒤에서 꺼내온 산삼이 오늘 밤 이 종갓집의 20년 침묵을 깨뜨릴 열쇠가 될 것이었으니 석양에 물든 기와 지붕 아래 성칠의 그림자만이 묵묵히 길어지고 있었답니다. 대청마루에는 기제사를 마친 뒤에 느슨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고 최 씨 부인과 옥선이가 다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으며 사랑채에서는 이 진사와 성호의 바둑 두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잠시 온 식구가 대청마루에 모여주셨으면 합니다. 성칠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울렸고 그 목소리에 실린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는지 사랑채에 바둑돌 놓는 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돌려 큰아들을 바라보았는데 평소 어머니 앞에서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던 성칠이 온 식구를 모으겠다 하니 미간에 주름이 잡히는 것이었지요. 이 진사가 사랑채에서 부채를 접으며 나왔고 성우와 옥선이도 의아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마지막 행주를 짜고 있다가 남편의 부름을 듣고 조심스럽게 마루 아래로 나왔는데 남편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였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서랍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살림 장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는 다급히 남편에게 다가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서방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그러나 성칠은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며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고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기제사도 끝났는데 무슨 말을 하려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이 진사가 부채를 무릎 위에 놓으며 물었고 최 씨 부인은 성칠의 손에 들린 낡은 장부를 보며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옥선이는 성호의 옆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입꼬리의 미소가 사라져 있었지요. 오늘 새벽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졌었습니다. 첫마디에 대청마루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최 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성칠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의 눈빛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만 했던 성칠이었으나 오늘만은 달랐으니 장부에 적힌 아내의 먹물과 눈물이 등 뒤에서 떠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쓰러졌다고?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음식 준비는 제대로 해놓았느냐? 최 씨 부인의 첫마디가 그것이었고 성칠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지요. 어머님, 부인은 어젯밤부터 밤을 새워 혼자 음식을 준비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오늘 제상에 올라간 20가지 넘는 음식을 20년 가까이 단 한 사람이 혼자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종갓집 큰 며느리의 도리 아니겠느냐? 새삼스레 무슨 말을 하려는 게냐? 성칠은 더 이상 말로 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느꼈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장부를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답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표지가 촛불 아래에 드러났고 겉에 적힌 살림장부라는 4글자가 분이의 단정한 필체로 보이자 최 씨 부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이것은 부인이 혼인 첫날부터 지금까지 적어온 살림장부입니다. 쌀과 콩과 기름의 살림 기록인 줄 알았으나 여백마다 부인의 속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부인이 쓰러진 뒤 깨끗한 헝겊을 찾으려 서랍을 열다가 이 장부를 발견하였지요.
성칠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며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월 기재사. 오늘도 손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대청마루에 정막이 내려앉았고 이 진사의 부채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추었답니다. 성칠은 장부를 한 장 넘기며 계속 읽었지요. 서방님께 살짝 말씀드렸더니 찬물이라도 데워 보시오 하시고는 이내 잊으셨다. 시어머님께서는 며느리 손목 아픈 것은 살림 배우는 값이라 하셨다. 아픈데 정말 아픈데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손목보다 더 시리고 아프다. 성칠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멈추지 않았고 최 씨 부인의 얼굴에서 위험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군데군데 먹물이 번진 자국이 촛불에 비쳤는데 그것이 글을 쓰다 말고 떨어뜨린 눈물의 흔적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었지요. 분이는 마루 끝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는데 자신이 홀로 삼키며 적어 내려갔던 속마음이 온 식구 앞에서 낱낱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었답니다. 성칠은 5월의 기록을 펼쳤지요. 새벽 인시부터 20가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었다. 동서 옥선이는 5시쯤 늦지막이 와서 비단 치마 한 벌을 내밀었다. 시어머님께서는 우리 옥선이는 어쩌면 이리 마음 씀씀이가 곱냐하셨다.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셨다. 옥선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성우는 아내의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으며 성칠은 한 장을 더 넘기며 계속 읽었지요. 나중에 친척 어른들이 잡채가 맛있다고 하시니 시어머님께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했다고 하셨다. 내가 한 것인데, 내가 다 한 것인데. 최 씨 부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이 진사는 부채를 놓은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성칠은 장부의 한가운데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고 그것은 3년 전 의원이 적어준 진맥서였지요. 이것은 3년 전 의원이 부인에게 적어준 진맥서입니다. 손목 힘줄에 적체가 심하여 쥐는 힘이 크게 쇠하였으며 전신의 기력이 허하고 잠이 모자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최소 보름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함. 이 진사의 손에서 부채가 미끄러져 마루 위에 떨어졌고 그 소리가 적막한 대청마루에 작은 울림을 남겼답니다. 성칠은 진맥서 아래에 적힌 아내의 글을 계속 이어 읽었지요. 의원께서 당분간 손목을 절대 쓰지 말라 하셨지만 다음 주가 시아버님 생신이다. 서방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 여쭤볼까 하시기에 괜찮다 하였다. 여쭈어봤자 잔소리만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성칠은 진맥서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어 옥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선이는 시선을 피하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으나 성칠의 다음 말에 손이 굳어버렸지요. 오늘 낮에는 둘째 며느리가 형님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하시고는 부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평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옥선이의 눈이 커졌고 성우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청마루에서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도 부엌에 들어가 거들겠다 하였건만 형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며 괜찮다 하셨다고. 부인은 부엌벽에 기대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답니다. 문턱에 서서 한마디 건네고 곧바로 돌아선 것을 부인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옥선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입을 열려 했으나 성칠이 먼저 말을 이었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돈은 저희가 되고 형편이 좋지 않은 형님은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라고. 대청마루의 공기가 칼날처럼 서늘해졌고 옥선이는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성우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눈을 크게 떴으나 옥선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최 씨 부인의 입술이 신라처럼 떨리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침묵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답니다.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성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부인이 쓰러져도 찬물이나 데워보시오 하고 이내 잊어버렸고 어머님께 여쭤볼까 한마디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부인이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부엌이 된 것은 제 탓이 가장 큽니다. 성칠의 목소리가 갈라졌으나 끝까지 말을 이었고 분이는 마루 끝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남편이 온 식구 앞에서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아내의 한을 대신 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을 끌어올리고 있었지요. 성칠은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산삼을 꺼내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산삼은 크기가 어른 손바닥만 하였고 뿌리가 사람의 팔다리처럼 벌어진 것이 한눈에도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며칠 전 산에서 캐낸 산삼입니다. 약재상에 가져가면 수백 냥은 받을 수 있는 큰 삼이라. 오늘 기제사 자리에서 부모님 약재와 아온의 살림을 보태는데 쓰려 하였으나 장부를 읽은 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칠은 산삼을 분이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지요. 이 산삼은 부인의 약값으로 쓰겠습니다. 진맥서대로라면 부인은 지금 당장 한 달 이상 쉬어야 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래 준비는 부인 혼자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나누어 지든 돈을 주고 사람을 쓰든 방법을 찾겠으나 시집살이 세월 동안 해온 것처럼 부인 혼자 짊어지게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이 진사가 긴 침묵 끝에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칠아, 내가 이 아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아버님께서는 올해도 재상이 깔끔하다 하시며 종갓집 체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체면을 20년 동안 세워온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이라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진사는 대답하지 못하였고 바닥에 떨어진 부채를 줍는 손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성칠은 마지막으로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서방님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으나 서방님은 어머님 앞에서는 숨소리도 못 내시는 분이니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부엌인 것 같다. 그 문장이 읽히는 순간 대청마루 위에 있던 사람들의 숨이 일제히 멈추었고 최 씨 부인의 굳게 다물었던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무릎을 꿇었고 기나긴 세월 동안 삼키고 또 삼켜온 울음이 마침내 소리가 되어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답니다. 성칠은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그 품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분이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고 촛불만이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분이의 울음이 잦아든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버텨온 나날들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진 대청마루 위에는 변명도 해명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당 너머로 부엉이 한 마리가 울었고 그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양반과 종부의 위엄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던 최 씨 부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장부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뻗었지요. 그 장부 내가 직접 보겠다. 성칠이 장부를 시어머니에게 건넸고 최 씨 부인은 첫 장부터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쌀 서말, 콩 한 돼, 들기름 반 되라는 단정한 살림 기록 옆에 빼곡히 적힌 며느리의 속마음을 읽어내려가는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장부를 넘기는 손끝이 갈수록 느려지더니 어느 페이지에서 멈추었답니다. 그 페이지에는 지난해 추석의 기록이 있었지요. 오늘 송편을 빚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져 모양이 고르지 못했는데 시어머님께서 이것이 종갓집 솜씨냐며 상을 뒤엎으셨다. 엎어진 송편을 마당에서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최 씨 부인의 손이 장부 위에서 멈추었고 그 위로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촛농인지 눈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장부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떨리고 있었으니 그 답은 분명하였지요. 이것이 큰 며느리가 20년 동안 품고 있던 마음이란 말이더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비로소 한 어미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부를 내려놓은 최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루 끝에 앉아있는 분이를 바라보았는데 며느리의 부은 눈두덩이와 헝겊에 감긴 손목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등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긴 세월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었으나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최 씨 부인의 가슴을 짓눌렀고 두 무릎 위에 놓인 주름진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최 씨 부인은 떠오르는 기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잡채가 맛있다고 칭찬했을 때 자신이 새벽부터 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었고 며느리가 손목이 아프다 호소했을 때 살림 배우는 값이라 잘라 말한 것도 사실이었으며 옥선이가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라 했을 때 한마디 나무라지 않은 것도 모두 사실이었지요. 그 모든 순간에 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를 최 씨 부인은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이야. 최 씨 부인이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 한마디에 분이가 고개를 들었고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분이의 눈에서도 다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손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살림 배우는 값이라 했단 말이더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책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 쌓아온 위험의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 남은 것은 한 늙은 어미의 후회와 미안함 뿐이었답니다. 최 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며느리 앞에 다가갔고 평생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일을 하였으니 며느리의 헝겊에 감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것이었지요. 이 손이 이 집안의 20해를 지탱해온 손이었구나. 분이는 시어머니의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따스한 손이 얼마나 낯선 것인지 가슴이 먹먹하여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시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바닥이 자신의 부은 손등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투박한 손길 안에 오랜 세월의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분이는 피부로 느꼈지요. 최 씨 부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분이의 헝겊 감긴 손목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사옵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이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제가 한 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의 어깨가 무너졌고 양반과 종부의 체면도 위엄도 내려놓은 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만 살아온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이 종갓집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기에 대청마루 위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 진사는 고개를 떨군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으나 마침내 힘없이 입을 열었지요. 내 며느리에게 할 말이 없다. 종갓집 체면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기나긴 나날을 갈아넣고서야 세워진 것이었으니 그것은 체면이 아니라 죄였구나. 이 진사의 탄식에 대청마루 위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고 촛불이 길게 흔들리며 벽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답니다. 둘째 며느리 옥선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라 한 것은 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문턱에 서서 한마디 건네고 돌아선 것도 형님의 공을 모른 척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옵니다.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옥선이의 손을 잡았는데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오래된 서러움만이 눈가에 남아 있었답니다. 동서, 나는 비단 치마 한 벌이 부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이 장부를 적지 않았을 테지요. 그 말에 옥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성우가 아내의 곁에 다가와 형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무관심을 사죄하였습니다. 성칠은 아내의 어깨를 감싼 채 나지막이 말했지요. 부인, 이제 혼자가 아니오. 분이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허공을 더듬으며 찾아 헤맨 온기가 비로소 손끝에 닿은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온 식구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 재래 음식은 식구들이 나누어 준비하되 분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로 하였으며 최 씨 부인이 직접 이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산삼은 약재상에 보내어 분이의 보약을 짓기로 하였고 성칠이 직접 읍내 의원을 찾아가 손목 치료를 의뢰하기로 하였지요. 옥선이는 다음 제삿날에는 자신이 먼저 부엌에 들어가겠다 하였으며 성우도 장작 패는 일만큼은 자기 몫으로 하겠다고 나섰답니다. 이 진사는 그날 밤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튿날 새벽 부엌에 나와 생전 처음으로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피우려 하였으나 불씨 하나 살리지 못하고 연기만 피워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연기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는 본인도 알 수 없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분이가 조용히 다가와 불 피우는 법을 알려주었는데 시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은 분이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이 진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직갱이를 받아들었고 그 서툰 웃음 속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요. 보름 동안 분이는 아랫목에 누워 보약을 다려 먹으며 몸을 추슬렀고 그동안 부엌은 최 씨 부인이 직접 지휘하되 옥선이와 성우가 손을 거들었으며 성칠은 서툰 솜씨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답니다. 최 씨 부인은 하루 만에 부엌 일의 고됨을 온몸으로 느꼈고 이틀째에는 손목이 저려 국자를 놓쳤으며 사흘째에는 허리가 끊어지는 듯하여 아궁이 앞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분이가 20회를 혼자 해낸 것이 어떤 무게였는지를 비로소 뼛속까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혼자 했단 말이더냐. 그 기나긴 세월을. 최 씨 부인은 아궁이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고 그 뒤로는 분이에게 함부로 호통을 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답니다. 분이의 손목이 나아지고 보약의 기운이 온몸에 돌기 시작하자 뺨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눈빛에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윤기가 감돌았습니다. 성칠은 아내가 웃는 얼굴을 보며 혼인 초에 처음 만났던 그 맑은 눈동자를 떠올렸고 20년이라는 세월이 빼앗아 갔던 아내의 빛깔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다음 제삿날이 다가왔을 때 분이는 부엌에 나갔으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옥선이가 먼저 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성우가 장작을 패나르며 아궁이 불을 피웠으며 성칠은 물을 깃고
그릇을 나르는 일을 도맡았답니다.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직접 재상의 배치를 살피되 분이에게 음식 맛을 물으며 의견을 구하였는데 그것은 이 종갓집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재상에 올린 음식을 보며 이 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재상도 한결같이 정갈하구나. 최 씨 부인이 곁에서 받아 말했지요. 분이가 맛을 잡고 옥선이가 거들었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 합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는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인정이 이제야 비로소 귓전에 닿은 것이었답니다. 분이는 북적이는 부엌에 서서 함께 일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 부뚜막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쪼그리고 앉아 울었던 그 자리가 오늘은 비어 있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분이는 대청마루 양지바른 쪽에 앉아 오래된 살림 장부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뒷장에는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지요. 오늘 제삿날 옥선이 동서가 먼저 부엌에 와 있었다. 나무를 다듬는 솜씨가 아직 서툴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다. 시어머님께서 음식간을 보시더니 나의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셨다. 처음 듣는 말이었으나 오늘은 울지 않았다. 먹물이 번진 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글씨였습니다. 분이는 장부를 덮고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나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지요. 부엌에서는 성칠이 서툰 솜씨로 물을 깃는 소리가 들려왔고 안채에서는 최 씨 부인이 손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답니다. 분이는 장부를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장부는 혼자 삼킨 한해 기록이었으나 이제는 이 집안이 변하기 시작한 날의 증거이기도 하였지요. 누군가의 한이 소리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이는 오랜 세월 끝에 비로소 알게 되었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20년은 하늘을 감동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고 나무를 묻히고 제상을 차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한 집안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분이는 장부에 적으며 버텼고 성칠은 그 장부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모른 척 지나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뒤늦게라도 그 고통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